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전에 사귀었던 남친의 어머니는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겉으로는 꽤 젊어 보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갖는 분인 줄 알겠지만 좀 더 알고 보면 자신에 관한 일만큼은 또 다른 잣대를 대는 분이셨어요. 남친 아버지가 공단에서 건축재료 도매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업 수완도 좋고 일 욕심이 많은 남친 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는 그 시대에 꽤 괜찮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도 졸업을 하셨어도 그저 전업주부로만 평생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남친과는 대학 때 만나서 그때가 벌써 햇수론이 7년째였어요. 남친과 저는 각기 취업을 한 후로도 쭉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 태식이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남친과 오랫동안 사귀었어도 남친의 엄마와는 처음 하는 통화였습니다. 뜻밖이었어요. 아가씨 말은 내 아들한테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별일 없으면 이쪽으로 들렀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별일은 없지만 무슨 일이신죠? 아가씨도 일해야 하는데 전화로는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오면 얘기해 줄게요. 그럼 오늘 저녁에 오는 걸로 할 테니까 그리 알아요. 라고 하며 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내게 전화까지 하면서까지 오라고 하신 거지? 남친에게 곧바로 전화했어요. 태식 씨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오늘 저녁에 오라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어. 무슨 일이야? 그래? 아마 미래의 며느리감을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게지.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남친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동창 중에 한 분이 개운이신데 내게 며느리감을 소개시켜준다고 맨날 노래를 부르신대. 그래서 내가 너랑 아니면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그러시는 거야. 그래? 그래도 뭔지 모르게 네 어머니 목소리가 별로 다정해 보이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사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엄마도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실 거야. 우리도 이젠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인사를 하러 오라고 태식 씨한테 전화해도 되는 것을 굳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할 말 있으니 오라고 했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역시나 제 촉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퇴근 시간에 남친과 미리 만나서 꽃과 고급 모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잘 웃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에도 제가 드리는 꽃과 과일 바구니는 잘 받으셨어요. 그냥 편안히 집에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친이 그랬어요. 엄마, 저한테 미리 기침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저랑 소연이가 갑자기 엄마가 오라고 한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아버지는 늘 늦으시잖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부른 건데 뭘 그렇게 정신사납게 설레발을 떠냐. 엄마, 그건 아니죠. 소연이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인사를 오는 건데 아버지가 계셔야죠. 그러자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 네 혼자 소설 쓰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알겠더라고요. 남친의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에게 차 한 잔을 내오시면서 그러셨어요. 소연 양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라 며느리로서 인사를 한다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런 뜻으로 소연 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남친이 화를 내며 남친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이건 아니죠. 엄마가 부른 손님한테 이런 무례한 말을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남친에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뒷골이 땡겨오더라고요. 소연 양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맞아요? 네. 어머니는 언제부터 술 장사를 했어요? 네? 술 장사요?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술 장사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러자 옆에서 남친이 그랬어요. 엄마, 같은 말이라도 술 장사가 뭐예요? 그럼 술 파는 장사를 하면 술 장사라 그러지. 뭐라고 하는 거니? 소연이 어머니는 전통주 판매도 하시면서 주점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할 게 있고 하지 못할 게 따로 있는 법이다. 우리 집안에 술 장사는 집안과 사돈을 맺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남친이 더욱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남친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이럴 거면서 왜 불렀어요? 내 말 끊지 말고 잘 들어. 그리고 당황해하는 저를 향해 그러셨어요. 소연야, 내가 오늘 확실히 말을 하지만 술집 여자의 딸이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며느리를 허락하겠어요? 네? 술집 여자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남친도 난리였어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키껏 불러서 술집 여자의 딸이라니. 그런 말밖에 못하겠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제 앞에서 남친 쥐어박으며 그랬어요.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적당히 사귀었으면 적당히 헤어질 줄도 알아야지. 이게 다 네 잘못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또 그랬어요. 나는 할 짓이 없어서 술 장사나는 집의 딸을 내 식구로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 집안이 소연 양보다 잘나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 며느리만큼은 절대로 제대로 된 집안의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도록 해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술집 여자의 딸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술집 여자의 딸은 아니에요.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엄연히 말하자면 술 장사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장사를 하시면서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요. 그러자 비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술집 여자라는 거죠. 술 장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니. 말하는 것도 어쩜 술집 여자의 딸답게 하고 있네. 내가 좋게 말할 때 조용히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요. 내가 이런 말을 남 부끄러워서 어디서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라고 한 거니까 이 꽃과 과일 바구니는 애써서 가져왔지만 도로 가져가도록 해요. 남친의 어머니는 저를 술집 여자의 딸이라며 마치 벌레 보듯이 대했어요. 그때 치욕스러운 수모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도 그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나오고 말았어요. 여자가 술만 팔면 모두가 술집 여자인가요? 그러는 따님은 카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물장사이니까 술집 여자이겠네요. 말하는 것도 천박하게 지 애미를 닮았나 보구만. 그러니까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한 거예요. 어따 대고 내 딸에게 감히 그런 데다 빗대고 있어. 왜 그러세요? 따님도 카페에서 칵테일을 파는데 술장사 아니에요? 술장사는 딸이니까 어머니도 그 딸의 그 애미가 아니겠어요? 감히 어따 대고 술집 여자라고 망발이에요. 뭐가 어째? 말하는 걸 보니 입에 걸레를 물었네. 걸레는 누가 물었는데 그러세요? 귓구멍이 막혔나 대갈통이 썩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하면 될 것이지. 무슨 억지를 그렇게 쓰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이런 개념 없이 못돼 처먹은 집안은 저도 정남이가 떨어져요. A도 없이 겨우 이런 말 하려고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요? 아이 재수없어. 라고 하고서는 가져온 꽃다발과 비싼 과일바구니를 다시 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남친이 미안하다고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길래 그대로 들고 있던 꽃다발로 그 얼굴에 냅다 쳐버렸어요. 너 그동안 잘도 속였네. 자기 엄마가 명무대 나왔다며 자랑은 하더니 어디 똥밭에 굴러먹다 나온 더러운 집구석의 아들이었구만. 앞으로는 너랑은 볼 일이 없으니까 네 집안 수준에 맞는 여자랑 잘 내봐라. 그렇게 해서 그 집구석에서 나와버리고 남친과는 헤어져야겠다고 맘을 먹었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에게 술집 여자라고 말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다시 쳐들어가서 사과하라고 할까도 싶더라고요. 그냥 바보같이 그냥 나온 것이 못내 성질이 났습니다. 남친이 제게 톡으로 미안하다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백날을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퇴근 후에 엄마가 운영하시는 전통주 주점에 나와서 바쁜 일송을 돕고 있었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유독 손님들이 많았어요. 남친도 와서 내 눈치만 살피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찾아서 돕고 있었어요. 가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그때 한 무리의 나이 드신 분들이 우르르 들어오셨는데 세상에 그중에 남친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니, 저 아줌마가 여기는 왜 온 거야? 제가 카운터를 보좌하면서 손님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바로 알아본 그 무리 중인 남친 엄마가 그러셨어요. 어머, 넌 여기서 알바도 하고 있니? 그러자 옆에 친구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함께 왔던 다른 아줌마가 남친 엄마에게 물었어요. 누구야? 그 애야. 내 아들이 사귄다던 술집 여자 딸. 그러자 뒤따라오던 아줌마들이 자기네들끼리 쏙닥거리면서 저를 아래 위로 쫓아내는 눈초리로 훑어봤어요. 정말 기분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는 돌아가세요. 재수 없으니까 소금 뿌려야겠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아줌마는 안 받아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자기네들끼리 그랬어요. 거봐, 하는 것도 딱 술집 여자 딸이 맞지? 내가 오죽했으면 내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겠어. 보고 배운 데가 없으니까 막 함부로 하잖아. 세상 말세야. 돌아가라고 밀어채치는 저에게 남친 엄마가 그랬어요. 니까짓 게 뭐라고 가라 말아야. 아주 웃긴 짬뽕 같네. 여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애는 바로 자르라고 해야 돼. 라고 하며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같은 물인 것 같은 아저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남친 엄마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그 술집 여자 딸이랬던 태식이랑 사귀던 그 여자애가 저 애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더니 태식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제게 그랬어요. 맹랑한 아가씨구만. 손님을 안 받겠다니.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러나. 우린 여기 사장님의 제자 되는 사람이야. 사장님을 불러주게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세요? 저는 진상 손님을 받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 주세요. 그때 남친이 남친의 부모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랬어요. 아빠,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너는 여기 왜 있냐? 그때 엄마가 태수야 왔니? 라고 하며 부르자 갑자기 남친 아버지가 저희 엄마에게 폴드 인사를 하며 그러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고 애들과 함께 왔습니다. 라고 하며 저희 엄마의 두 손을 잡고 반가워했어요. 이 광경에 저나 남친이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엄마의 제자들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친 아버지가 엄마의 제자였고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엄마에게 인사도 드리고 송년 모임도 할 겸 해서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고우세요. 그런데요. 저기 저 아가씨는 술집 여자 딸이에요. 잘 모르시고 알바를 뽑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못됐더라고요. 저희 보고 손님을 안 받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남친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남친 엄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 엄마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저 시기에 권해서 헛소리하는 인간은 절대 용납이란 걸 모르는 분이세요. 갑자기 웃는 낯빛이 싹 사라지고 얼굴 표정이 무섭게 변한 것을 보고 남친 아버지가 또 그랬어요. 선생님, 이 사람 말로는 아주 자기 엄마를 닮아서 싸가지가 없다고 하네요. 뭐? 술집 여자 딸에다 싸가지가 없어? 네, 그렇다고 하네요. 라고 하며 예약을 해둔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뚜껑이 열린 저희 엄마가 저에게 그랬어요. 소연아, 이런 거지 같은 애들을 제자로 둔 적이 없다. 손님 안 받을 테니까 당장에 돌려보내라. 그래서 제가 당장에 나가라고 했어요. 영무도 몰라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자 남친이 저희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소연이 어머니 되는 분이세요. 그 말에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혼비백산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모두들 남친 엄마를 원망했어요. 아니, 자네가 술집 여자 딸이라고 그랬잖아. 서로 남친 엄마를 손가락질하며 말을 함부로 하고 경솔하더니 또 실수를 했다며 화가 난 저희 엄마에게 잘못 알았다며 미안하다고 이구동성이었어요. 남친 엄마는 고개도 못 쳐들고 남친 아빠한테 쥐어 터지고 말았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냐? 어쩌다 뜸하더니 은사라고 찾아와서 이렇게 경없는 짓들을 하다니. 너네들은 이제 내 제자가 아니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세상에 살다가 저런 무식한 것들은 처음 봤네. 얼마나 남친 엄마는 남친 아버지한테 혼쭐이 나고 엄마한테 쪽을 당했는지 혼비백산에서 알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뒤로 남친 아버지가 남친 엄마와 매일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댔지만 남친과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음을 돌렸으면 허락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남친에게서 마음이 떠난 뒤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퇴직 전부터 우리나라 전통 발효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시험 행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더 많은 보급을 하고 수익화를 하자며 발벗고 나서서 차린 전통주 주점이었어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작한 사업이 엄마의 제자들이 많은 탓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제자들의 모임 장소로도 유명세를 탔던 곳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남친의 엄마가 주점을 운영한다는 말에 무조건 술 장사를 한다고 내리깔고 봤던 겁니다. 덕분에 남친 엄마는 그 부부 동반 모임에는 얼굴도 못 내민다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도 쪽이 팔릴 대로 팔려서 남친 엄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남친도 남친 엄마가 싫다며 집에서 나와서 독립해버렸고요. 남친 엄마 때문에 저와 헤어지게 되었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산다고 했어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내리깔고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남친 엄마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